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서경원의 책 이야기 함께합니다. 서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요. 예. 예.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 또 네. 유행 타서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 한절기 때 조심해야죠. 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때 우리 서경원 선생님하고 하는 게 그동안 두 번까지는 우리가 소설책을 했고 네. 이번에는 소설이 아닌 책이에요. 정지우라는 분이 쓴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네.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렇죠. 추천하시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두 권을 다 외국 작가 작가의 책을 소설을 했는데 했죠. 예. 네, 우리나라 작가 책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예. 되게 유명한 작가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이분도 되게 유명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떠오르고 있는 작가 책 중에 한 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네. 제가 정지우 작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따라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87년생이에요. 젊은데? 되게 젊죠. 네. 저랑 띠동갑이고. 근데 정지우란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변호사가 이제 책을 쓴다라고 하면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네. 그런다 변호사에 관련된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데 예. 이 사람은 자기가 글을 계속 써오다가 작가로 등단을 하고 작가가 된 다음에 변호사가 된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책 읽어보니까 나중에 변호사 됐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성이 작가에 좀 더 더 가깝다고 있고. 저는 이제 느꼈고. 예. 근데 10몇 년간 매일 글을 씁니다. 사실 매일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네네. 매일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존경하고. 네. 근데 이런 사람의 글을 한 번쯤 소개해야겠다. 그냥 단순히 책을 내기 위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글을 쓰다가 책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쓴 글 중에 특히 이제 이번 책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젊은 층이나 혹은 제 나이 또래에서 이때까지 내가 삶을 반추해 보는데 내가 한 일이 뭐 있지? 내가 별로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에게 좀 위로할 만한 글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조금 용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했어요.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좀 추스릴 수 있는 그쵸. 책이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정지우 작가는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어리니까 글은 뭐 계속 써왔다고 돼 있지만 네. 그래도 10여 년 동안 정지우 작가의 글을 좀 네네네. 봐온 거잖아요. 처음 이분의 글을 좋아하게 된. 조금 반성하는. 왜냐하면 어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이제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었는데 나이가 절망이 없다가 이분 책이에요. 예. 네네. 근데 되게 젊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선입관을 보면서 되게 가볍겠다라고 읽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좀 반성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막 찾아보면서 글을 더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네. 매일 글을 쓰는 어떤 일을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네. 그 사람 글을 매일 찾아보다 보니까 글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통찰력이 보통 이제 이 에세이 같은 글을 매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차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글을 차용해서 빌려서 쓰는 글들은 되게 번잡합니다. 막 중구난방이에요. 뭐 멋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막 화려하긴 해도 번잡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써봐서 알아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차용을 잘 하지 않지만 해도 자기화해서 씁니다. 그렇죠. 간결하게 자기 이 책도 챕터들이 한 두세 장인데 간결하게 자기 얘기를 딱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쓰면 되게 가벼운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 이야기나 자기 통찰력을 쓰다 보면 되게 좀 가볍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10여 년간 계속 쓰다 보니까 단련이 확실히 돼 있다. 예, 글이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책을 좀 반갑게 본 게 여기 밑에 보면 구범준 PD, 세바시 PD죠. 네네네. 그렇죠. 그분이 추천을 했고 또 뒤에 인터뷰 구범준 PD 네네네네. 인터뷰도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네네. 세바시 세바시. 뭐 대부분 알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의 짧은 강연의 첫 대표적인 사람 처음 CEO 효시를 이룬 사람인데 저는 이분이 CBS PD예요.
아,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세바시 씨가 맞아요, 원래 맞아요. CBS 시대한 거라서 맞아요. 제가 이분하고 세바시 강연할 때 같이 몇 번 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잘 알고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예요. 아, PD.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그 세바시를 만들어낸 PD가 추천한 책이구나. 그래서 저는 반갑게 좀 이 오. 책을 본 것도 있고.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책,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나 이런 책을 보면 아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나?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근데 아이고 옷을 책에 맞췄네. 네, 뭐 좀 생각하고 입고 왔습니다. 그렇네. 예. 보통 이런 책이 자기 개발서가 우리가 요즘 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서가 우리 현대 사회에 너무 넘쳐나서 약간 자기 개발서에 맞아요. 대해서 나는 반감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본조 PD가 추천해서 좋은 마음, 그다음에 자기 개발서는 나는 별론데라는 생각 이걸 갖고 읽었는데 보통 자기 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개발서랑 느낌이 다르죠. 다르고 약간 에세이 수필 같은 느낌도 좀 그쵸, 있고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가 이제 자기 개발서류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긴 한데 네. 자기 개발서에 관련된 책을 왜 선정했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의외로 책을 읽는다곤 하는데 예.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빨리 성공하고 뭘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네, 거예요. 돈을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예. 근데 돈이 재미있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돈이 마몬이란 단어거든요. 만몬. 예. 만몬으로 비유하죠. 네네. 예. 아니, 단어의 뜻이 단어 자체가 만몬이에요. 이게 뭐 부 이런 뜻인데 예.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 지루하잖아요. 어떤 뭔가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중간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돈을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 글을 보면 아, 이 돈을 물론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도 네. 중요하고 가정도 이렇고 애도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벌겠어요. 하지만 돈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아, 돈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젊은이에게 도움이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사실 왜 많이 팔리냐면 돈을 벌고 싶은 욕구와 성공하고 싶은 그렇죠. 욕구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이 책은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도 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돈은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네. 과정을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돈의 결과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도구로 바라보기를 바라는 네. 글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책을 읽어도 왜 자기계발서를 읽느냐라고 생각하니까 SNS 시대니까 비유당하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느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 제목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인데 네네. 안에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삶이란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나의 시간을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위해 시간을 쓴다. 근데 너는 돈 말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느냐?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만의 네 시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작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근데 그 과정의 끝이 글쓰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는 방법에는 그 작가를 읽으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독서의 끝은 글쓰기로 마무리되지 않는 독서는 사실은 좀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글을 써야 나를 이해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건데요. 네. 좀
좀 글 많이 써요 우리 작가님?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제 짧게씩이라도 쓰려고 노력해요. 네. 이제 책을 읽고 나면 꼭 증거를 남기려고 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제 막내가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강제 혹은 숙제로라도 일기를 쓰게 내줬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해요? 된대요. 인권 아, 보호 측면에서 못 쓰게 강제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자신을 이해할 만한 기회를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영화 이야기 그다음에 조태양 대표랑 책 이야기 할 때도 이 대화를 나누면 나도 내가 글을 써서 네. 남기겠다. 그래서 유튜브로 나가면 거기에다 내가 책을 요약하고 내 감정을 실은 글을 A4지 한 장 정도라도 써서 남기겠다. 그런 각오를 항상 하지만 항상 못 쓰는 거죠. 글 쓰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이 책을 보면 이제 3부로 나눠서 한 40여 개의 챕터로 이렇게 해갖고 짧게 수필 형식으로 네. 글을 썼어요. 네. 네, 우리 작가님이 여기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고 뭐 이런 큰 틀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챕터가 하나씩 나눠져 있으니까 가장 우리 작가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생각날 만한 거 이런 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도 몇 개 적어놨어요. 네. 이제 여기 121쪽에 보면은 네네. 나라는 세계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라는 세계. 예.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제 122쪽이네요. 나에게 글쓰기란 늘 깨어있게 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최종 단계를 글쓰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어렵긴 하죠. 네. 근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저 또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20대, 30대에 있었다고 봐요. 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글을 써보면서 아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거죠. 젊은 청년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짧게 글을 써보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신을 이해하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좀 명료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돈 많이 버는 뭐 의사, 변호사 외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슷한 건데 나도 여기서 챕터를 보면 네. 나는 내 감정을 알려고 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책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거 네네. 해놨어요. 거기 보면 딱 첫 문장이 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방금 나라는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관점은 무엇이냐. 근데 그걸 저는 가지려고 하는 거고 우리 서경원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이 흘러가는 약간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의 관점을 갖고 나라는 세계를 알려고 하는 거.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거고 그렇죠. 영화도 보는 거고 글도 써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과 자기 세계를 아는 거. 이 책을 보면 고로 나도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데 얼마 전에 그 장로회 신학대학 그를 네. 은퇴하신 김호경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네, 같이 모시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근데 성경을 읽는 해석하는 기준이 네.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음, 성경은 다큐멘터리 책이 아니고 네, 고백의 책이니까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나여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느낀 부분하고 조금 공진했던 것 같고 네. 133쪽에 나오는 챕터 타인이 나를 규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나도 이거 기억나요. 네. 나를.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거나 혹은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든 게 이런 거요. 타인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라. 저는 일찍부터 이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타인들이 나를 참 싫어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겠지만 어릴 때부터 좀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 별 관심 없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지금에 와서야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좋은 게 나쁜 게 아닌데 네. 근데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은 거야. 아까 나라는 세계를 만들고 그렇죠. 나만의 관점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만의 관점을 가지면서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의 세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예. 그리고 이 책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거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다.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제일 감명 깊었어요.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나만의 시스템이 없구나. 그러니까 매일 글 쓴다는 것도 자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걸 하려고 하고 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 얘기할 때 매일 뭐 몇 시가 되면 산책하는 칸트를 보면 사람들이 시간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못 만드는데 그래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을 때는 그게 별로 안 와닿는데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게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의 나도 어른이 시스템이- 돼야지 나도 그렇죠.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보면서 이게 전 되게 감명 깊었어요. 예.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이제 ESF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네. 그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얻은 성공은이라는 73쪽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얻은 성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네.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의대 가려는 것도 안전한 길로 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 되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물론 아프고 쓰리지만. 예.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옳은 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네. 혹시 실패를 통해서 지금 조금 다운되고 걱정되고 좀 무력함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다. 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4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 거랑 저랑 좀 맞는 게 있어요. 같은 챕터는 아닌데 같은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챕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실패랑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려운 것을 선택해 실패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책을 보면 선택할 때 네가 왜 선택에 주저하느냐. 쉬운 길로 그렇죠. 가려고 하니까 선택의 주저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걸 선택해라. 네. 근데 뭐 반복되긴 하는데 그래서 첫 챕터에 보면 22쪽에 보면은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꼭지가 사전 준비는 필요하지도 않고 시도할 용기를 가져라. 무조건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자료가 너무 풍부하니까 인터넷 자료가 모든 자료를 모두 갖추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정도 미국 해병대는 70%가 준비되면 무조건 출발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네. 70% 정도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시도해 보는 거죠. 혹시 이제 실패했다고 하고 마음이 쓰린 경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패라는 얘기까지 했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이제 중간의 법칙인데 이건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중간의 34쪽에 보면 중간의 지옥을 건너기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좀 공부 좀 하고 뭐 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항상 무조건 알게 되죠. 알게 되는 얘기예요. 네네. 예, 예. 성취를 한다는 게 공짜로 있을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지옥을 건너는 방법은 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10여 년을 계속 글을 쓰는데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A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근데 몇 년 뒤에는 B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배신했냐. 어, 배신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사람은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글을 쓰다 보면 중간에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성공하기도 하는 질이 멸렬한 과정을 무조건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제 나이에 혹은 위축되는 아저씨들은 중간의 과정을 건너야 하고 건너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저는 이 책 중에 우리 딸한테 너 한 챕터만 읽으라면 그거예요. 중간에 다리를 건너라. 공부도 그렇고 내가 뭘 이룩하고 할 때 처음에 좀 열심히 하면 성과가 조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 그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묵묵히 버텨야 그러니까 성장이란 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중간에 다리 평평하게 가다가 이 중간에 다리를 건넜을 때 한 번 더 점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 또 그렇죠. 중년이 돼서 뭔가를 새로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중간에 다리를 건너야 된다. 이것도 정지우 이분이 참 젊은데 많은 것을 통찰을 알고, 예, 가지고 하는 것 있죠. 같아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죠. 굉장히 그렇죠. 멋진 사람이라고 선생이에요.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유비보다 제갈량이 더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지만 가서 삼고초려하면서 모시니까. 모시는 거 선생인 거죠. 나보다 통찰을 하면 선생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하나 더 전해 주실 거. 이제 이 작가의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네. 실제로 작가를 만난다라고 할 때 글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대화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좋아해가지고 작가를 만나보면 말하는 어투하고 네. 글로 쓴 어투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글로 쓴 어투랑 말하는 어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봐도. 아 영상도 보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하는 어투, 구어체하고 문어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소설가나 뭐 어떤 뭐 특정한 작가들을 보면 그 소설과 삶이 조금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책을 만난다 할 때 네. 실제로 만났는데 내가 글로 만난 작가하고 예. 말로 만난 작가가 혹시 다르더라도 예.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 네, 그걸 조금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감명이가 냉철함과 공감 사이에서 네. 냉철함을 우리가 수련하고 해야 되지만 공감도 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거 하면서 조금 이게 사실 아까 우리가 타인의 기준을 따르지 마라. 네. 자기만의 세계를 갖춰라에 우리가 격하게 공감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공감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폭넓게 어떤 바라보면 지혜가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시간이 혹시 있다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마지막 3부에 보면 괴로운 골짜기를 지날 때의 대처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괴로운 골짜기를 안 지날 수 없고 힘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예. 10년 전을 생각하기, 뭐 적극적으로 끝을 상상하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체를 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란 말이 있는데 예.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예. 그분도 그런 표현을 해요. 예. 사부작 예. 묵묵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괴로운 골짜기, 그다음에 중간에 다리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책 저 사가지고 그 저녁밥 먹고 네. 자기 전까지 이거 다 읽었거든요. 네. 쭉쭉 읽혀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꼭 다시 봐야 될 거라고 내가 표시해 네네네네. 두는 처럼 그냥 자기 책상에 꽂아놓고 한 번씩 표시해 두는데 읽으면 인생의 어떤 힘든거나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그렇죠. 위로도 얻을 수 위로도 하고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서경원의 책 이야기는 정지우 작가의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야기 나눴습니다.